네,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어, 금과 은 그리고 크루드 오일 이렇게 3종 세트를 좀 원자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갑자기 원자재 얘기냐 이러실 수 있는 분을 위해서 배경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자면은 작년이 제가 태어나서 평생 제일 먹고 살기 좋았어요. 작년이. 그래서 그 돈 걱정을 사실 뭐 늘 돈 걱정하지만은 지금 와서 보면은 사실 그냥 제일 그냥 뭐 맘 편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작년이. 근데 어쨌든 주식이 너무 오랫동안 빠지다 보니까 이제는 좀 다시 좀 허리띠를 확 졸라매고 좀 돈을 벌어야겠더라고요. 다시 돈 벌어야 되는 시간이 와서.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거들떠도 안 볼 이런저런 뭐 자산군들 본격적으로 이제 좀 어떤 매수 타이밍을 노리고 매도 타이밍을 노리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그걸 열심히 한번 봤죠.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원자재들을 좀 몇 가지를 봤는데요. 그 중에 이제 눈에 띈 게 크루드 오일, 골드, 실버입니다. 지금 뭘 먼저 얘기를 해야 되려나? 일단 뭐 크루드 오일부터 봅시다. 네, 크루드 오일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뭐 물론 줄 끊는 게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줄 끊는 게 큰 의미는 없고 좀 다양하게 어쨌든 투자라는 게 다양한 면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차트가 너무 커서 잘 안 보이네. 어쨌든간 지금 보시면 크루드 오일 차트입니다. 일봉상 차트인데요. 여기는 2013년에 그 최고점이었을 때고 아무튼 간에 뭐 차트 그려보면 대충 이렇게 나옵니다. 차트 그려보면 대충 이렇게 나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지금 좀 작게 봐야겠구만. 크루드 오일은 지금 보시면 삼각 수렴형입니다. 삼각 수렴형. 이렇게 딱 보면 딱 화면에 들어오네요. 삼각 수렴형입니다. 요렇게 삼각 수렴형이고요. 요 안에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분홍색 선 잘들 기억해 놓으세요. 여러분 HTS에도 설정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쪽으로 고점은 여기 10월 3일 날 나온 거 있죠. 76.9달러. 여기 설정하시면 되고, 그리고 4월 23일 날 나왔던 고점 여기 두 개 설정하시면 됩니다. 요게 지금 메인 추세선이고요. 저점은 12월 24일 저점하고, 잘못 꺼놨네. 그리고 여기 6월 12일 날 저점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런 삼각 수렴형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자리가 되게 애매하죠, 그죠? 크루드 오일. 그래서 지금 당장은 베팅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베팅할 때가 아니고 딱 한가운데 걸쳐져 있지 않습니까? 위쪽으로도 할 수 있고 아래쪽으로도 할 수 있고 둘 다 갈 수 있는 굉장히 애매한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루드 오일 베팅하실 거면 좀 안전하게 베팅하실 거면 언제 해라? 여기 데이거나 여기 데이거나 했을 때 베팅하는 게 제일 좋겠죠. 아무튼 그래서 크루드 오일 뭐 모양 이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개인적으로 원자재는 일단은 우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자재는 기본적으로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 다른 골드나 뭐 아니면 실버나 아니면 뭐 구리나 아연이나 이런 다른 원자재들 흐름이나 달러의 흐름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원자재도 우상향이 맞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겠죠. 시간이 걸려서 여기 있는 이 지지선, 여기 있는 추세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파하게 된다면은 위쪽으로 이렇게 어디까지? 여기 있는 빨간 선까지 올라갈 수는 있을 거다. 근데 잘 보시면 빨간 선도 내려오고 있죠. 아무튼 이런 부분 좀 신경 쓰셔야 될 겁니다. 참고로 저 빨간 선은 어디서 내려오는 선이냐면은 저기 2013년 때부터 내려오는 선입니다. 2013년 때부터 14년부터 내려오는 선이에요. 기본적으로 크루드 오일이라는 자산 같은 경우는 이 보시면은 예전에 2013년에 보시다시피 이게 월봉인데 이게 옛날에 워낙 급락했던 역사가 있는 자산이다 보니까 그죠? 언제 급락했어요? 요때 월봉입니다. 이거 14년 15년에 워낙 급락했던 역사가 100달러에서 20달러까지 급락했던 역사가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급락의 후유증이 다 회복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오르긴 오르더라도 자꾸 위쪽에 저항이 많아요. 그래서 좀 제한적으로 오릅니다. 제한적으로. 대신에 크루드 오일이란 자산의 장점이 뭘까요? 이건 변동성이 좋죠. 변동성이 좋기 때문에 기름값 오를 때도 막 하루 3% 4% 오르는 날 많고요. 떨어질 때도 막 5% 6% 떨어지는 날 많고
그리고 이 상품 같은 경우는 ETF에 레버리지 있는 ETF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하루 10%대 수익률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이거 소개 드리는 겁니다. 저도 때가 되면은 매매 한번 할 생각이에요. 어쨌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죠? 지금은 딱 이 삼각 수렴형의 한가운데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은 아니고 좀 기다려야 되는 거고.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골드 볼게요. 골드 금이죠, 그죠? 금을 보겠습니다. 금도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요. 금도 굉장히 좋아. 이 여러분들 차트는 자꾸자꾸 크게 봐야 됩니다. 차트는 자꾸자꾸 크게 봐야 돼. 일단 제 카메라 위치를 좀 옮길까요? 차트는 자꾸자꾸 크게 봐야 돼요. 이게 지금 한 화면에 지금 다 안 나오는데, 어쨌든 골드의 고점은 11년이죠. 2011년에 고점이 나와 있고요.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요, 골드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됐어요. 이 조정 하락 추세는 끝났습니다. 왜냐?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요. 고점이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러니까 골드 같은 경우는 다시 대세 상승으로 가기 직전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골드 굉장히 유망한 자산군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미국 금리 인하도 예정이 돼 있죠.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달러 약세로 전환되고, 달러 약세란 얘기는 뭐다? 크루드 오일, 뭐 골드, 실버, 뭐 구리, 아연 이러한 원자재들 값이 급등하게 되는 하나의 좀 좋은 재료가 된다라는 거. 아무튼 그 차트상으로 보면요, 골드 같은 경우는 이미 그 하락 조정은 끝냈고, 이미 일단은 그 시세를 시작하는 첫 장대 양봉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나와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그 1차로 일단 1차로 이 하락 추세 다 극복하거나 장대 양봉 나온 상태고요. 장대 양봉 나온 상태에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제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조정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건전한 게 기간 조정이란 말이죠. 원래 이쯤 올랐으면 골드란 자산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가격 조정이 나올 만도 한데, 어쨌든 기간 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쨌든 기간 조정이 정직합니다.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도 삼각 수렴형 비스무리한데 대충 박스권이에요. 이거는 저점과 저점이 같고 고점과 고점이 같은 그런 박스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클 거예요. 언제 올라가냐 하면은 이것도 아마 FOMC 끝나고 나서 금리 인하 한다고 하면은 달러 약세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니까 그때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뭐 물론 그 전에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잘 지켜보고 계시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위아래로 매매하시다가 위로 넘어간다 그러면 추격 매수 하셔갖고 들어가시는 전략도 괜찮고, 골드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들 그 미국 ETF 같은 경우는 곱하기 3배, 마이너스 3배, 트리플로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도 많이 나오는 자산이죠. 변동성도 좋은 자산인데 ETF의 레버리지를 활용한다면은 더욱더 끝내주는 수익률을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거 골드 갖고 나왔습니다. 참고로 골드 같은 경우는요, 이건 방향은 위쪽일 겁니다. 아마 이 위쪽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 어제 저녁에 보니까 그 NUGT라는 미국에 있는 금 산업, 금 채굴하고 뭐 하여튼 금과 관련된 산업에 투자하는 ETF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벌써 어제 보시면 11% 상승했죠. 물론 이거 곱하기 3배짜리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3%가 올랐을 겁니다만은, 아무튼 보시면 11% 올랐어요. 그래서 이 차트 비슷하죠? 골드 차트하고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근데 골드는 지금 어디 있어요? 골드는 이 박스권에서 이렇게 놀고 있다면은, 이 골드를 추종하는 이 골드 금광 회사에 투자하는 요 ETF 같은 경우는 이미 어제 11% 고점 돌파하고 날아갔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마치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기름값이 오르기 전에 SO이라고 SK이노베이션이 먼저 상승하는 그런 현상과 비슷한 게 지금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 저녁에 그 미국 금광 회사에 투자하는 ETF가 급등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고점 돌파해서 날아갔죠. SO이라고 SK이노베이션을 미리 먼저 매집했다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기름값 오른다는 얘기일 거고, 금광회사에 투자하는 금광회사들이 이미 주식이 이렇게 폭발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금값 위로 올라갈 거다라는 반전일 겁니다. 오늘 그래서 어쨌든 매매 잘들 하시기 바랍니다. 금도 제가 봤을 때 제법 좋은 자산군인 것 같아요. 은도 괜찮습니다. 은도 여러분들 끝내줘요. 골드는 다 받고 은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튼 무조건 차트는 뭐다 크게 보자. 이 실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실버 같은 경우도 일단은 2007년도에 겁나게 많이 2011년도에 겁나게 많이 올랐던 종목이고요. 11년도에 많이 올라가지고 11년도에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조정이 정말 오랫동안 지속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하락 추세는 일단 끝났고요. 그죠? 하락 추세는 끝났어요. 하락 추세는 11년부터 지속된 하락 추세는 끝났고, 이제 수렴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렴 과정에 들어왔어요. 수렴 과정에 들어와가지고, 현재 몇 년간 수렴한 거예요. 그죠? 이거 몇 년간 수렴했기 때문에 시세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공교롭게도 제가 이 지금 녹화하는 순간 3일 전에 장대 양봉 나오면서 어떤 시세 시작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저점 높아지고 있고요. 고점 낮아지고 있는데 이 저항대를 뚫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위쪽에 이런 공간들이 있긴 하지만은 이 위쪽에는 사실상 저항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왜냐? 몇 년간 매물 소화했기 때문에 위쪽에는 매물 없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중장기로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단타로 먹튀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것도 ETF가 곱하기 2배짜리가 되게 많습니다.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활용하시면은 짭짤하게 매매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서야 막 올라왔어요. 이제서야 막 올라왔어요. 하루 이틀 전에 봤으면 사는 건데, 안타깝게 하여튼 제가 좀 늦게 발견해서 어제서야 좀 신경 써서 본다고 이렇게 지금 늦게 봤는데, 아무튼 최근 3거래일 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매수 기회 주긴 줄 거예요. 살짝 좀 조정 받았다 가겠죠. 바로 따다다닥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실버도 괜찮아요. 그래서 굴이나 아연 이런 것도 좀 볼라 그랬는데, 그건 일단 어제 저녁 밤 12시 넘은 시간이라 갖고 안 봤고, 오늘 좀 살펴볼라 그럽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제가 원자재 얘기하는 이유는요, 원자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주식이 아니다 보니까 상패될 우려할 건 없습니다. 상패될 우려가 없기 때문에 한정된 좀 위험, 그리고 좀 많이 열린 수익의 가능성, 그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좋게 봐요. 더군다나 ETF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 방법도 많죠. 선물로 들어갈 수도 있고 ETF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손실의 가능성은 좀 작고 수익의 가능성은 좀 높은 그런 좀 자산군입니다. 그래서 자꾸 저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런 거 괜찮아요. 저런 거 괜찮고, 그리고 이제 원자재 얘기했으니까 여기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달러와 관련된 얘기 조금 하고 마치자면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달러 약세는 거의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필연적이다. 왜냐 보시면은 금하고 은, 그리고 최근에 니켈 급등했더라고요. 니켈 이런 거 보면은 원자재가 하나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금, 은 이런 것들 다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은 본격적으로 달러 약세 나온다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금융 상품들이 여러 개 있는데 레버리지가 제일 높은 게 뭐냐, 레버리지가 제일 낮은 게 뭐냐 생각해 보시면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국제유가가 오를 걸 알면은 국제유가 크루드오일을 사는 게 아니고 S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 주식 사면은 더 많이 봅니다. 그런 것처럼 뭐겠어요? 자,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는 건 사실상 거의 필연적이다. 달러 약세에 근데 직접 베팅하면은 돈이 얼마 안 돼요. 왜냐면 움직여봐야 1%, 2%, 3% 움직이기 때문에. 달러 약세에 직접 베팅하는 건 돈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그보다 센 거에 베팅하는 겁니다. 원자재가 그럼 오르겠군 이러면서 원자재에 사람들이 베팅하기 시작하는 게, 그게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고, 금, 은 이런 거 다 같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고, 그죠? 금, 은 이런 거보다 돈 더 많이 벌고 싶은 분들은 NUGT라고 금광에 투자하는 회사들에 투자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서대로 차례대로 움직이고 있죠. 금광 주식들이 막 올라가고 있고, 금값, 은값 막 움직이고 있고, 대세 상승 시작했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그러면은 어쨌든 이런 것들을 놓고 추론을 해보면은 달러는 약세로 꺾일 거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달러 약세로 꺾일 거다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그럼 아마 7월 말에 미국이 금리 인하하겠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벌써 달러나 금값, 은값, 각종 원자재 차트에 이미 녹아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한 가지를 보면은 금융시장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보면 대여섯 가지 이상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뭐 어제 저녁에 원자재들 3종 세트를 좀 보다 잤어요. 어, 지금 뭐 우리나라 오전 10시인데요. 우리나라 장 어차피 뭐 당분간 좀 빠질 것 같으니 전 삼성전자나 매매하고 그럴 건데 그 점찍은 종목 플레이위드는 지금 딱 붙어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고 있고 오늘 올라야 되는데 현재 마이너스 2%고요. 저러면 저 종목은 거의 뭐 골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그냥 놀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또 노는이 아니 또 오후 중에 또 어떤 원자재들 구리, 니켈, 아연 이런 것들 좀 분석해가지고 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좀 급하네요. 저도 이제 좀 급해졌어요. 지난 한 1년 동안 좋았는데 저축해 놓은 거 꼬박꼬박 그 타먹으면서 노니까 솔직히 지금 집에서 놀고 먹은 지 한 19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오래 놀고 먹었더니 이제 저축해 놓은 게 바닥이 나는 것 같아서 또 열심히 아무튼 투자의 기회를 찾아서 나서도록 해보겠습니다. 성투들 하시고요. 또 더 좋은 정보 있으면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